그나저나 한동훈 위원장 레파토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타나서 인증샷 찍고 뿌리고 이런 거 이제는 좀. 그리고 총선을 이끌기는 했는데 대통령이랑 각 세우고 실패한 여당 대표밖에 없잖아요. 제2의 황교안처럼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고. 이준석 대표 나오는데 대신 얘기 전해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첫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날 것인지. 뭐 언제든지 다음 서울시장 선거든 대선이든. 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숫자로 보는 민심 여론조사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부터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응답 비율이 24%, 부정 평가 비율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상승한 67%입니다. 자, 이 수치 제6공화국 이래 역대 대통령 취임 2주년 지지도 중에 가장 낮은 최저를 기록한 건데요. 총선 이후 갤럽 조사에서는 계속 20%대에 머물고 있고 리얼미터 조사 역시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30.6%로 총선 이후 계속 30%대 초반입니다. 9일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는 이 기자회견이 반영이 되었는데도 지지율에 별 차이가 없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분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대표님부터. 지지율이 잘 안 떨어진 게 좀 이상하죠. 저는 기자회견 굉장히 실망했고요. 뭐 국민이 원하는 그 답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최상병 특검이 이제 핵심 이슈였는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리고 저는 뭐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제 질문도 좀 약간, 원래 질문은 좀 사이다, 대답은 고구마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질문도 고구마 대답도 고구마 뭐 이런 좀 답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지율이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 30% 지금 리얼미터 기준으로 30% 지지율, 이게 저는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또 워낙 너무 오랜만에 이제 이 기자회견 하다 보니까 기자들도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을 워낙 낮춰버리니까 아 그래도 했네 뭐 이제 이런 정도는 됐는데, 애초에 이제 예를 들면 형식 같은 것도 이런 거예요. 처음에 이제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원래 실무진에서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이제 취재를 해봤더니 뭐 실무진에서는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A4 한 4-5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한 콤팩트하게 한 2-3분 내외로 딱 짧게 얘기하는 거였는데 이게 갑자기 점점 불어나더니 대통령께서 더 늘렸구나 이거를. 20분 분량까지 늘어났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의 입장에서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본인들의 어떤 이 성과를 계속 어떻게든 좀 알리고 싶어하는 이 조급함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 담화문 자체는 그 직전 국무회의 모두 번호랑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얘기를 가지고 담화문을 길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얘기했던 얘기들을 재탕 삼탕 하는 정도 수준으로 반복을 하니까 이게 사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네. 차라리 그럼 그 시간을 더 줄여서 질의응답을 좀 더 내실 있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그런 디테일들이 좀 많이 떨어졌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만약 유 대표님,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 중에 하나만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거 받으실 거예요? 저는 최상병 특검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문제는 저는 뭐 특검을 받아도 사실상 큰 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최상병 특검은요, 이게 보수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진보 보수 어젠다가 아니에요. 군에 관련된 문제고, 군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고,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안 털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거면 왜 지금까지 이거 안 했나 싶은 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늦었다. 타이밍들이 계속 놓쳤고 계속 그랬죠. 지금까지. 실기를 했는데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더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국면들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이제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문제를 낳고 또 새로운 문제를 낳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이종섭 대사 출구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가 하면 영수회담 비선 논란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부인하는데 혹시 두 분 뒷이야기 들은 거 있으세요? 약간 관종 느낌이 전 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비선이다, 내가 비선이다. 세상에 그런 비선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논란이 외부로 불거져 나왔다는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네.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진까지 찍으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도가 됐고, 그 아크로비스타에 왜 책 갖다 버렸다는 거 네. 보셨어요?
그것도 결국 내부 제보예요, 보면. 그쵸. 예. 그 주민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그거 보고 제보를 한 건데 이게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선 논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가령 비선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암행어사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그죠 비밀리에 네. 이게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게 비비선 같아요. 비선의 비선의 네. 비선의 비선 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가는 느낌이어서 어쨌든 윤석열 정부 내부에 위기감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까지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뭐 그건 사실 확인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지 않을 테니 니들도 우리를 살살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건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워딩들은 아마 나중에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예. 자, 다음은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국민의힘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0%로 총선 이후 큰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리얼미터 결과 살펴볼게요. 국민의힘 32.9%, 더불어민주당 40.6%입니다. 전주랑 비교했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면서 5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과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진 건데요. 이 지지율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뭐 내부 집안 싸움 이런 이슈밖에 없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뭔가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면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 개인 의견이라는 걸로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종부세 아. 1인 종부세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뭐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워낙 이 특검 이슈를 좀 주도해가는 측면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민주당에 조금 더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주말 사이에 추미애 우원식 의원 2파전으로 압축이 됐어요. 결과 뻔한가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가을 대첩이 우려가 되는 게 네. 지금 이제 양쪽에서 빌드업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빌드업이 정말 초초강경 네.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추대했잖아요. 국회의장도 거의 사실상 추대입니다. 제가 볼 네네. 때는 우원식 의원이 네. 물론 원래 고집이 센 분이니까 이제 끝까지 가실 수도 있지만 사실 의미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그 조정식 의원이랑 정성호 의원이 빠졌기 네. 때문에 이게 아마 뭐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냥 들리는 얘기인데 전반기는 추미애가 하고 네. 뭐 후반기는 조정식이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재명 대표 연임 얘기들도 네.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대명이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정말 초강경 체제 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야당 네. 강력한 민주당. 근데 규모도 크단 말이에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회의장까지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대위가 거의 또 친윤. 김용태 의원 말고는 김용태 의원은 뭐 약간 청년이자 구색 맞추기로 좀 배치한 것 같고. 근데 또 일각에서는 김재섭 의원 대신 김용태 의원을 넣은 것은 그건 이제 개혁신당 쪽 얘기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변화나 혁신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러니까 비대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원내대표도 그 추경호 네. 의원이 됐잖아요. 이 용산이 지금 요즘에 돌아가는 게 낙선한 친윤 의원들이 대거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안타까울 정도예요. 이 보면. 이원모 공직기관 예, 비서관 맞아요. 이미 뭐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전광삼 낙선했죠. 시민사회 수석 이분들이 다 전부 낙선하고 낙선.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낙선 친윤 그룹으로 지금 진용 이게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월 전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만약에 연임을 하고 물론 국민의힘은 당 대표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최근 움직임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커지고 있는 있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진영 다시 총선 진영으로 돌아가서 훨씬 더 강력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 예상이 돼서 가을 전국이 정말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주말에 도서관에서 책 읽는 사진이 찍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지지자들은 일부러 그 도서관을 찾아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존재감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셨고 저는 뭐 의도된 연출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심을 굳혔다 이런 것이라기보다 여론을 좀 본다 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나저나 뭐 한동훈 위원장 레파토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디 나타나서 인증샷 찍고 뿌리고 네. 이런 거 이제는 좀 이게 좀 식상하잖아요. 좀 다른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치 초보면 출마를 하겠죠. 근데 이게 본인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좀 깊게 오래 해봤으면
있다는 대목이 뭐가 있냐면 사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대표를 나와서 다음 대선을 준비할 게 아니라 다음 서울시장 준비를 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에요. 본인이 어떤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이라는 게 검사로서의 지금 이미지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총선을 이끌긴 했는데 대통령이랑 각 세우고 실패한 여당 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내지는 뭔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사실 서울시장만큼 좋은 자리가 없는 게 이게 서울시장이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정책 같은 거를 현실화시킬 수가 있어요. 소위 60조에 달하는 예산을 본인이 집행을 해보는 경험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한 이 대권 소위 수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땅한 경쟁자가 없어요. 없죠. 예. 이거는 사실 굉장한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막 전당대회 나와가지고 제2의 황교안처럼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저는 대선 후보가 된다 한들 이재명 대표랑 붙으면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보통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을 막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만약에 이 상태 이대로 유지를 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안티하는 또 이제 불호감 투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글쎄요. 아무리 대통령과 본인이 이 각을 세우고 멀어지려고 노력을 해도 태생? 지울 수 없어요. 그럼요. 이재명 한동훈 대결이면 저는 이재명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오세훈 이재명 대결이면 좀 싸움이 볼만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좀 정치적으로 뭔가 기민함을 보여주려면 아예 지금 같을 때는 사실 전당대회나 당대표 선거와는 좀 거리를 두고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검사 내부 인사가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뭐 피 튀기고 있죠. 피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검사를 친윤 체제로 가서 한동훈을 제거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치면 여권 내부는 지금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이 권력투쟁의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가령 윤석열 대통령과 다시 봉합하고 연합해서 당대표로 출마할 것인지 뭐 이것이 저는 여권 권력 재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말 개혁신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당명도 새로 바꾼다고 하던데 뭐 한국의 희망이 유력하다 얘기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나오는데 대신 얘기 전해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떤 옷을 입고 첫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날 것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 본회의장에 나타나서 할 첫 번째 메시지도 궁금합니다. 유시민 흰색 면바지 입고 나와가지고 엄청 난리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정 의원은 뭐 원피스 입고 나왔었고, 근데 이준석 대표는 뭐 옷은 뭐 그냥 양복 입고 나타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도 좀 뭐 쇼는 안 했으면 좋겠고 쇼 대신에 좀 알맹이 메시지가 좀 의원으로서 그러면 가장 임기 동안에 중점적으로 이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게 사실 궁금한 거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의원이라기보다는 뭐 언제든지 다음 서울시장 선거든 대선이든 그렇죠. 이제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이 위치에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본인 생각이 혹시 좀 어떤지, 본인이 나서지 않을 거라면 그런 누구를 또 가능한 그런 후보군들이 좀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뭐 물어보면. 한 주 동안 누가 잘했나 평가해보는 업앤다운 코너입니다. 두 분의 업다운 먼저 보겠습니다. 유승찬 대표님의 누구 골라오셨나요? 돌격대 국회의장을 선언한 추미애 의원을 업으로 이제 뽑았고요. 뭐 민주주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무튼 경선은 다 없어지고 그냥 추대되고, 경선을 왜 끝까지 완주를 못 하겠어요? 저는 강성 지지자들의 이 반발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 정치 부족주의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부족주의 핵심 뭐냐면 민주적 절차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장의 지시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부족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이 디지털 인터넷 시대, 이 메신저 시대 뭐 이런 것들을 경유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우리 에이미 추 같은 정치학자들은 예전부터 이 부족화 시대를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노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다운은 전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지지율 반등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강경석 기자님 업다운. 어떤 분 골라오셨어요? 업은 뭐 너무 고를 사람이 없어서 다운부터 일단 얘기하면 다운. 저는 조정식 의원에게 일단 좀 다운을 줬는데, 아니 본인이 국회의장 단상까지 올라가서 활극을 펼쳤다고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속절없이 드랍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국장이 드랍하라고 했겠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딱히 없지만 유승민 전 의원을 골라왔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나마 뭐 지금 여당 내에서 당권 주자 중에
한동훈 소위 위원장 대항마 정도로 꼽히긴 하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일반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비슷비슷한 수치가 나오는데 당원 뭐 선호도에서는 거의 또 뒤로 한참 빠져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룰 가지고는 좀 어렵고 물론 이제 룰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겠지만 본인이 그리고 조금 더 대안을 제시하고 뭔가 당을 어떻게 바꿔가겠다. 뭐 이 사실 반윤 정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아무튼 이 여권의 조금 다른 좀 재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정부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될 테고 여당에게도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감을 담아서 네. 일단 골라봤습니다. 자, 이번 주 정치판을 전망하러 미래에서 왔습니다. 성지순례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분 이번 주 정치면 장식할 이슈 하나씩 뽑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엔 강 기자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원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의대 정원 관련된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오거든요. 네. 법 쪽에서는 각하 전망이 좀 더 높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분이 뭔가 이거를 다 인용을 해버려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했을 때는 이 의대 정원 2,000명이 전면 백지화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파장이 커질 수 있어서 뭐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과가 나왔을 때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주가 거의 분기점이 될 게 라인 사태입니다. 라인 네. 사태. 이제 이번 주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네. 이제 일본은 굉장히 관료 사회거든요. 그래서 관료가 이렇게 개입을 하잖아요. 이걸 뒤집을 게 어렵군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치 사회가 아니라 거의 관치 사회예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모든 사사건건 허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그래서 우리 이 라인 사태에 대해서 네이버 측도 사실 되게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는데 만약에 근데 네이버가 경영권을 빼앗기면 사실 기술 탈취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라인 사태가 아마 이번 주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는데 미래에서 오신 분은 누구였는지 다음 주 이 자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가시는 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